10월 15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해 일곱 간신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7명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김 여사 라인을 둔 공방은 지지율과 여론의 부담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직접 겨냥하며 쇄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비선 조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야는 명태균 씨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가 쏟아내는 의혹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이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에도 심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알았는지 밝히라고 압박했고, 여당에서도 명태균 방지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5개월간 24차례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민주당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에 동시 출격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당면한 군사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제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습니다.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동조했습니다. 한국 당국이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조사할 무인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목성을 향해 5년 반 동안 이동한 뒤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 여부와 생존 여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가수 제시의 팬이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제시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논란입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프로듀서를 불러 조사했고 가해자인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수 제시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코미디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침없는 입담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코미디언 이진호 씨가 자신의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졌다고도 했는데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등 동료 연예인들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이 설립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대리 입대가 적발됐습니다. 20대 남성은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병사 월급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실제로 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어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7차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의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대 후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1년에 300만 원을 번 걸로 조사됐습니다. 상위 10%는 평균 1억 8,800만 원을 번 걸로 나타난 반면 하위 10%는 평균 수입이 300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보험사와 저축은행을 포함한 이금융권 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는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요 세계 증시와 달리 우리 국내 증시는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집값이 껑충 뛰면서 3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캥거루족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30대 남성의 그냥 쉬었음 인구는
18만 2천 명으로 지난 10년 이래 역대 최대인데요. 같은 기준 30대 여성의 1.6배 수준입니다. 국내 일부 대학원이 적극적인 중국인 유학생 유치로 학생 수는 늘었지만 자칫 학위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외국인 박사 과정생 가운데 중국인 1만 1,900여 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딸 5명을 둔 소방관이 저출생 극복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했습니다. 5자녀 공무원 특진,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울산시는 울산 중부소방서 유복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주환 소방장을 소방위로 특별 승진시키고 모범 공무원증을 포상했습니다. 대구 남구의 대표 축제였던 대구 헬로윈 축제가 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2018년부터 개최한 헬로윈 축제는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로 취소됐다가 2022년에 재개됐지만 당시 축제 첫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바로 다음 날 취소됐고 참사 일주기인 작년에도 국민 정서와 지역 여론을 고려해 잠정 연기됐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 영화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2편이 특별 상영됩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채식주의자와 흉터가 오는 17일부터 멀티플렉스 CGV에서 상영됩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용인에서 월드컵 아시아 예선 최대 고비로 꼽히는 이라크와 맞붙습니다. 이라크의 골득실에서 앞선 조 1위를 달리는 대표팀은 오늘 승리하면 월드컵 본선 직행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영남 해안에는 최대 100mm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요일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